자, 제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일관되게 한국에서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자, 오프라인의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비판이 많은데요. 제가 온라인 재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비판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각종 상장을 통해서 회사 하나가 수십 개 이런 상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한마디로 상장용 그룹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카카오는 경비실을 세큐리티 산업으로 별도로도 상장시키고 남을 그런 회사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소개했죠. 어제 카카오의 회장격인 김범수가 지금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범수는 겉으로는 카카오에 대해서 자기가 손을 뗐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자, 실제로 지금 수사기관들은 김범수가 카카오의 회장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이 지금 이 특사 경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김범수가 이승환의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자, 앞서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CIO 등 3명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을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구속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수사의 칼날이 창업주 김범수한테 향하면서 카카오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멈출 줄을 모르다가 창업 이래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다가 관련 회사들 주식이, 계열사 주식이 전부 떨어지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카카오가 보유한 금융기관, 카카오뱅크, 즉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도 최대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에 연루되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죠. 자, 구속된 김범수의 쫄병 배 대표라는 이 자는 올해 2월 달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BTS의 하이브하고 방시혁이하고 경쟁을 했죠. 그래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주식, SM 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을 투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래서 SM 엔터 시세가 공개 매수 가격을 넘어서면서 하이브는 자금이 딸려 공개 매수가 실패했고 카카오가 최대 주주 성자가 됐죠.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상장 주식을 5% 넘게 보유하면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공시도 어겼어요. 자, 문어발식 확장을 카카오가 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번에 카카오에 대한 금감원의 수사, 이복현이가 금감원장이잖아요. 검사 출신이 지금 금감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카카오를 수사하는 부분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엔터테인먼트 인수할 때 시세 조정, 즉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혐의만 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이 플랫폼, IT, 빅테크 기업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포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지금 누적되어서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카카오를 그 대상으로 지금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어발식 확장이 가져온 부작용과 경영진의 부도덕성이 카카오의 추락을 부추겼다. 2021년 카카오가 별거를 다 하고 있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택시 사업도 하고 심지어 카풀 사업도 하겠다고 달라들고 오만 사업을 다 했죠. 자, 그랬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계열사가 144개로 그때 당시에 105개였는데 오히려 39개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확장 일변도에 매달리며 이제 계열사들을 너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또 SM엔터까지 인수해서 지금 재미를 보려고 욕심을 내다가 이게 독이 되고 경영자 리스크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자, 유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이 있었고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도 지금 약속을 어기고 스톡옵션을 행사해 94억을 챙겼고, 최근에 카카오 재무그룹장이 법인카드로 1억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서 경찰에 고발이 됐고, 그래서 카카오에 지금 끌어같이 김범수와 더불어서 끌고 오던 그 카카오 경영진들 전체가 돈벼락을 맞고 그야 정신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리한 확장, 해전문 인사,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자본 등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저것 상장해서 재미 보는 그런 쪽으로만 지금 주가 조작 회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투자 받아서 공격적인 확장을 했다. 이 외부 투자가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카카오에 중국 이 텐센트 자회사가 5.9%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엔트그룹 등이 카카오 계열사 지분을 또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본사가 지금 이 텐센트가 6.35, 카카오페이에 중국의 엔트 파이낸셜 즉 알리바바 페이에서 43.9%를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뱅크에 이 텐센트가 3.74, 앵커 에퀴티라는 홍콩 사모펀드가 2.61을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에 텐센트가 4.37을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 페이지에 앵커 에퀴티가 20.3%, 텐센트가 6.8%, 카카오 M에 지금 앵커 에퀴티가 12.9%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투자액을 합치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양인데, 지금 얼핏 봐도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방금 말한 것만 하더라도 1조 1000억에 가까운 중국 자본의 투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의 성장 공식 자체가 모든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을 끌어들여서 선전하고 홍보하고 해서 일단 상장을 한다. 2014년 다음과 이 카카오가 합병한 후부터 시작됐는데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간편 결제 기능을 지원하며 카카오톡 안에서 결제 커머스가 가능해졌고 2015년에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며 모빌리티 산업으로 발을 넓혔고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 앱인가를 받으면서 금융업으로 진출했고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중소 중견 여러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고 계열사가 2014년 26개에서 146개로 늘어났고 이런 문어발식 확장이 대부분 외부 투자 남의 돈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계열사 기업 공개를 통해 투자 자금을 돌려주는 전략을 세웠어요. 자, IPO 기업 공개라는 것은 결국 상장하면 일반 개미들의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투자자들의 돈을 갚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상장 당시 카카오페이 2대 주주 지분 45%는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중국 엔트그룹이었고 2020년에 상장한 카카오 게임즈도 중국 게임사 텐센트와 한국 넷마블에서 수백억대 투자를 받았고 이번 SM 인수전도 카카오 엔트를 꼭 상장시켜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자체로 엔트를 갖다가 지금 상장시키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무리해서 한국의 3대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인 SM 엔트를 지금 인수해가지고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엔트는 사우디 국부 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1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받아서 기업 가치를 그 2배로 끌어올려야 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끝까지 SM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김범수가 계열사 대표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상장만 해서 대박만 터지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서 상장에만 몰두하도록 하면서 이 터치를 안 하니까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도용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영진이 상장 직후 수백억대 스톡옵션을 곧바로 행사하고 카카오에 걸맞지 않는 스타트업식의 성공지상주의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사업을 줄이고 자제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계열사는 갈수록 늘어났고 지금까지 카카오가 철수한 골목 상권 사업은 기업 대상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사업과 장난감 도매업 이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대상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사업이 1개고 장난감
도매업 이 두 개만 지금 포기했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다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적격성, 지금 합법성에 문제가 생겨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 기반해서 성장해 오는 게 아니라 기술이 아닌 그 주가 조작 장난만 쳐오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정권의 로비에서요. 윤 정권은 기왕에 이 김범수를 수사하려면 이 카카오 등 한국의 이 포탈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과 문 정권과의 유착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바랍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포탈 플랫폼 기업들이 정권과 깊숙하게 유착됐죠. 대부분 386 나이 또래의 자들이 이런 업계에 지금 창업을 했고, 그런 자들이 지금 정권과 여러 가지 인연을 가지고 정권의 힘을 등에 업고 지금 이런 식으로 무리한 상장 전략을 구사해 왔어요. 그래서 견제, 헌신, 기술 이런 게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 견제 감시 체계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헌신하는 자도 없이 임원들은 전부 돈 챙기는데 몰두하고, 기술적 리더십도 없고, 계열사는 전부 다 따로따로 돈 버는 데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카카오와 더불어서 또 영풍재지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면서 지금 이 키움 정권이 영풍재지 주가 폭락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5천억의 미수금이 물렸다는 거예요. 다른 정권사들은 사전에 차단 조치를 했는데 이 키움 정권이 지난번에 SG 나덕현이 사태 때에도 거론이 되더니만 이번에도 영풍재지의 이 B2 비저로 투자는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지금 5천억의 미수금이 물렸고, 그래서 키움 정권의 주식이 24% 폭락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카카오나 영풍재지 같은 이런 주가 조작의 대상물이 된 기업들, 그래서 기업의 고유한 독창성이나 기술은 없고 중국 자본 등을 끌어들여서 무차별로 돈 뿌리고 로비해서 상장만 시키면 그만이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가 기업 정신이 무너지게 만든 그런 대표적인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해서 쉽게 돈 버는데 뭐 하려고 기술력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의 기업 정신이 결여되고 그 속에서 혁신이 없어지고 기술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잖아요. 투기가 판을 치는데 어떻게 쉽게 떼돈 버는데 누가 성실하게 제조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는 정부가 기왕에 손을 댔으니까 완전히 해체 수준의 본때를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업 운영을 하는 자들은 끝이 좋지 않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도 반영이 되어서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여건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이려고 카카오 손을 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대가 맞기를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